범정부 백신 도입 TF팀장 보건복지부 장관 권덕철입니다. 지금부터 코로나19 백신 도입 긴급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정부는 파이자사와 코로나19 백신 4천만 회분, 즉 2천만 명분을 추가로 구매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21년 계약된 파이자 백신은 총 6,600만 회분으로 총 3,300만 명이 접종할 수 있는 물량을 확보하였습니다. 이미 공급된 175만 회분을 포함하여 6월 말까지 700만 회분이 공급될 예정이며 5,900만 회분이 현재까지 공급받던 방식으로 3분기부터 순차적으로 공급될 계획입니다. 파이자 백신은 3월 24일 공급이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매주 정기적으로 공급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추가 구매 계약이 체결됨에 따라 보다 안정적으로 코로나19 백신을 공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지난 4월 1일 안정적인 백신 수급을 위하여 보건복지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이 참여하는 범정부 백신 도입 TF를 구성하였습니다. 그동안 백신 공급사와의 릴레이 면담, 관계부처 논의를 비롯해서 정부의 행정적, 외교적 역량을 총동원해왔고 이번 추가 구매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2021년에 우리나라가 확보한 코로나19 백신은 약 1억 명분으로 정확히는 총 1억 9,200만 회분, 즉 9,900만 명분입니다. 이는 우리나라 5천만 명의 약 2배, 집단 면역을 형성을 위한 3,600만 명의 약 3배에 대한 접종이 가능한 물량입니다. 당초 계약된 7,900만 명분으로도 집단 면역 달성이 충분히 가능하지만 이번 백신 추가 구매로 집단 면역 달성 시기를 앞당길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아울러 18세 미만 접종 대상 확대, 변이 바이러스 대응을 위한 3차 접종 등 향후 추가적인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공급 부족에 대하여 지나치게 염려하기보다는 예방 접종에 주력할 때입니다. 백신 수급과 안전에 대한 근거 없는 불안감 조성은 방역과 국민 안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먼저 6월 말까지 1,200만 명 접종을 차질 없이 달성하겠습니다. 6월 말까지 이미 확정된 1,809만 회분으로 1,200만 명에 대한 1차 접종이 가능하며 2차 접종 시기가 도래하는 분에 대한 2차 접종도 가능합니다. 현재 도입이 확정된 백신은 이미 공급된 백신이 387만 회분, 4월 마지막 주에 5월까지 484만 회분, 6월 938만 회분입니다. 이를 통해 6월 말까지 고위험군과 의료진의 예방접종을 차질 없이 지원하여 중증 사망을 예방하고 튼튼한 의료 방역체계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적극적으로 접종에 참여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7월부터는 이번에 계약에 따른 파이자와 모더나, 노바백스, 얀센 백신의 본격적인 공급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9월 말까지 공급하기로 협의된 코로나19 백신은 약 8천만 회분이며 상반기 공급분과 합산하면 9월 말까지 약 1억 회분으로 5천만 명분이 넘습니다. 집단 면역 형성 기준인 국민의 70%, 즉 3,600만 명에 대한 예방접종을 하고도 충분히 남은 물량일 뿐 아니라 이 물량으로도 우리나라 18세 이상 국민 4,400만 명에 대한 예방접종이 가능합니다. 세계적인 백신 수급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지만 이번 추가 구매 계약과 공급사 협의를 통해 9월 말까지 예방접종을 더 안정적으로, 더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께 약속드린 6월 말까지 1,200만 명 접종, 11월 집단 면역 달성을 반드시 이루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2021년 중 충분한 백신이 공급될 수 있으니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백신 확보를 위한 정부의 의지와 노력에 대한 믿음을 갖고 예방접종에 참여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를 위하여 정부는 백신 안전에도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우리 정부가 계약한 백신들은 국제보건기구 WHO, 유럽, 영국, 미국 등의 승인을 얻는 등 안전성이 인정된 제품들입니다. WHO, 유럽의학청 등 전문기관에서 백신 접종에 따른 예방 이득이
만약에 부작용 가능성보다 훨씬 크다고 이미 밝힌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접종 순서가 올 경우 나와 가족의 안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접종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부는 국민의 소중한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방역과 백신 도입, 예방 접종에 모든 노력과 역량을 기울이겠습니다. 국민들께서도 백신 확보와 예방 접종에 대한 정부의 계획과 안내를 믿고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브리핑은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비대면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장관을 비롯한 참석자분들은 다음 일정으로 인해 출입기자단이 전달하는 질문 6개에 대해 먼저 답변 후 이석하고 추가적인 현장 질의는 배석자 중심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전달된 질의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부 장관께 질의합니다. 첫 번째 질의입니다. 이번 계약 성사에서 범정부 백신 도입 TF는 어떤 역할을 하였나요? 이번 계약이 TF의 첫 성과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번 달 초 백신 도입 TF 구성 후 미국 화이자 본사와 협의가 이루어졌던 것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네, 범정부 백신 도입 TF는 지난 4월 1일 발족을 했습니다. 발족한 이후에 원부자재 부족 문제를 외교적, 행정적 역량을 동원해서 해결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화이자 추가 구매도 지난 4월 9일 제안하고 4월 23일 어제 그 물량을 추가 구매 물량을 확정하고 오늘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그 사이에 수차례 실무적인 논의도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두 번째 질문입니다. 추가 계약한 4천만 회분의 화이자 백신 물량은 언제 들어올 수 있을지 도입 일정도 협의된 내용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또한 화이자가 미국, 유럽연합 등 여러 국가와 물량 계약을 체결한 상황에서 물량 도입이 제때 필요한 양만큼 차질 없이 진행되리라 예상하는지요? 네, 저희들도 국민 여러분들께 구체적으로 그 일정을 밝혀드리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지금 이 백신과 관련해서는 국제적으로 비밀 유지 조항에 따라서 현재 총량에 대해서 공급 물량을 밝히고 구체적인 도입 시기, 가격 여기에 대해서는 현재 밝히지 말도록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세계적인 국가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파이자의 백신은 그 공급의 일정에 따라서 주기적으로 현재 일정하게 들어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저희가 회의를 하면서 화이자 본사 회의를 하면서도 하반기에 순차적으로 공급받는 것을 확약받았기 때문에 타국의 계약의 영향이 우리나라 공급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예, 세 번째 질의입니다. 화이자 추가 계약으로 인해 상반기에 화이자 물량 도입이 앞당겨질 수 있을까요? 도입 일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요? 상반기에는 화이자 백신 700만 회분이 공급이 예정되어 있고 아스트라제네카와 합하면 1,809만 회분이 상반기 1,200만 명 접종으로 물량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에 추가 계약 물량 공급은 3분기부터 3분기의 접종 속도를 가속화해서 집단 면역 조기 달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접종 연령 확대라든지 또 추가 접종에 준비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예, 네 번째 질문입니다. 화이자 외에 다른 제약사와도 추가로 협의 중인 내용이 있으신지요? 혹시 모를 가능성에 대비해서 다른 제약사와 물량 추가를 협의 중인지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화이자 백신 4천만 회분을 추가로 구매하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약 1억 명분의 백신이 확보되었습니다. 이후 추가 구매 필요성에 대해서는 백신의 수급 상황 그리고 추가 접종의 필요성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해서 판단할 예정입니다. 예, 다음은 질병청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전 질의입니다. 화이자 백신이 추가로 확보되어 물량에 여유가 생기게 되었는데 젊은 층에 희귀혈전증 우려가 있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연령 제한을 30세에서 더 상향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화이자 백신을 젊은 층,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고령층에 접촉하는 것이 이익 대비 부작용 위험을 고려했을 때 더 타당하다는 일부 전문가 의견이 있어서 여쭤봅니다.
네, 현재 희귀혈전증이 아스트라제네카나 얀센 백신의 부작용으로 확인이 되었지만 굉장히 매우 드물게 발생하는 그런 부작용이고, 또 WHO나 미국, 유럽의 의약품청 그리고 미국의 CDC 등에서도 연령 제한을 현재 권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 예방접종 전문위원회에서도 연령에 대한 검토가 있었으나 현재 저희가 정한 30세 미만에 대해서는 접종을 권고하지 않는 걸로 현재 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백신의 공급 상황 그리고 또 공급의 그 우선 순위를 고려해서 저희가 예방접종 계획을 세우고 있고, 그 계획에 따라서 접종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예, 두 번째 질의입니다. 미국 CDC가 얀센 백신 접종 재개를 권고했습니다. 그러면서 50세 미만 여성에게서 혈전증 위험이 높아진다는 내용의 경고문을 담았습니다. 미국의 이런 조치가 국내 얀센 백신 접종 계획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청장님 관련 말씀 부탁드립니다. 또 얀센 관련 예방접종 전문위원회는 언제쯤으로 예정하시는지도 앞으로 일정 부탁드립니다. 네, 현재 얀센 백신은 국내 허가는 되었지만 아직 공급이 되지 않아서 우리나라에서는 접종에 대한 내용은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유럽과 또 미국에서 한 800만 명 정도가 접종한 기록이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좀 면밀히 살피고, 또 유럽 WHO 그리고 미국 CDC, FDA에서 권고한 내용들을 전문가 검토를 거쳐서 우리나라에서도 얀센 백신을 이용한 예방접종 대상자 선정 그리고 접종 계획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저희가 전문가 자문회의를 하고 이어서 예방접종 전문위원회를 개최해서 결정하고자 합니다. 예, 이상으로 예고해드린 것처럼 참석자분들은 다음 일정으로 인해 먼저 이석하겠습니다. 장관님 마무리 말씀 있으시면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부는 이 추가 공급 물량을 통해서 국민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접종할 수 있는 물량을 확보했습니다. 따라서 정부의 공급 일정 이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믿음을 좀 가져주시고, 정부에서 발표한 예방접종 계획에 따라서 순서가 되시면 예방접종에 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예방접종을 통해서 나와 가족 또 우리 사회를 같이 지키는 길입니다. 다시 한번 예방접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다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참석자분들은 먼저 이석하시고 이제부터는 배석자분들 중심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배석자분들은 단상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배석자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기일 백신도입 TF 실무지원당장,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정은영 백신도입 사무국장, 이성호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 박인숙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생약심사부장, 양동교 질병관리청 자원관리반장, 김연망 산업통상자원부 바이오융합산업과장이 배석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고은미 권동호 통역사께서 계속 수어 통역을 함께 제공해주고 계십니다. 예, 현장 질의들 중심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께 듣습니다. 스푸트니크 시노백 백신에 대한 도입 계획은 어떻게 되었는지요? 이들 백신의 효율성과 안전성에 대한 정부의 판단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예, 지금 6월 달에 우리가 1,200만 명을 지금 다 접종하게 돼 있고 11월 달까지는 집단에 충분한 물량이 되게 돼 있습니다. 기존에 확보한 물량 외로도 여러 백신에 대해서 안전성과 효과성을 검증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EU 등 국제사회의 인허가 상황을 모니터하는 중입니다. 현재 같은 경우에 러시아 백신 같은 경우에는 60개국에서 지금 승인이 됐습니다. 그러나 또 WHO라든지 EMA에서는 승인 절차 중에 있다는 사실을 드립니다. 또 말씀 주신 것처럼 백신의 효율성과 안전성에 대해서는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저희도 검증할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예, 연합뉴스 김예나 기자입니다. 계약 조건과 관련해서 작년에 화이자와 계약했을 당시와 비교하면 이번 추가 계약으로 인해 가격이 달라졌을지요, 아니면 같은지요? 예, 가격은 비밀 유지 계약에 따라서 밝힐 수가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지난번과 같은 가격이라는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예, 두 번째 SBS 박수진 기자님입니다.
추가 계약 물량 4천만 회분은 3반기부터 순차 도입된다고 보면 되는 건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3분기에 총 5,900만 회분은 구체적 도입 시기가 논의된 게 있는지, 3분기부터 들어올 화이자 백신 접종 대상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브리핑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4천만 분에 대해서는 순차적으로 들어오게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총 5,900만 분에 대해서도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비밀 유지 협약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물량이라든지 시기는 말씀드릴 수가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접종 대상에 대한 답변 좀 추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양동교 국장께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에 추가 계약된 4천만 명 분은 말씀드린 대로 3분기, 4분기에 도입될 예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이번에 추가 도입되는 화이자 백신을 포함해서 전체 백신의 종류별 도입 시기와 물량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접종 대상자가 결정될 것이고, 자세한 내용은 3분기 세부 시행 계획을 발표할 때 아마 구체화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현장 질의 세 번째입니다. 경향신문 조영국 기자님입니다. 1번 앞서 상반기 화이자 백신 기도입 물량이 187만 회분이라고 설명해 주셨는데 오늘 자료 설명과 표에는 175만 회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수치가 맞는 것인지요? 예, 지금 오늘 저희가 보도를 내드린 175만 회분이 맞습니다. 그리고 2분기까지 525만 해가지고 되게 돼 있습니다. 총 700만 회분입니다. 예, 두 번째 질문입니다. 9월 말까지 공급이 확정된 1억 회분 백신에서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모데나, 얀센의 물량은 각각 어떻게 되는지요? 공급 일정은 비공개지만 물량은 알 수 있는지 여쭙습니다. 예,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지만 비밀 유지 협약에 따르게 되면 가격이라든지 물량, 시기 등이 밝히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이건 국제적인 관행이기 때문에 이번에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한겨레 최하연 기자님입니다. 화이자 백신 총 3,300만 명분 그리고 전체 9,900만 명분이 전부 올해 중에 도입이 완전히 완료되는 것인지요? 아니면 내년까지 순차적으로 도입되는 물량이 일부 존재할 수도 있는 것인지요? 예, 올해 계약된 물량은 올해 다 도입되게 돼 있습니다. 순차적으로 도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뉴스원 이형진 기자님입니다. 이번 화이자 추가 계약으로 18세 미만 접종 대상 확대가 대비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미성년자 접종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검토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마 질병청 답변. 질병청 답변 주시죠. 네, 현재 우리나라 접종 계획에는 18세 미만 청소년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다만 화이자 백신은 우리나라 식약처에서 품목 허가에 16세부터 가능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 허가 사항들을 고려하고 또 전문가 자문과 예방접종 전문위원회를 통해서 구체화해 나가겠습니다. 예, 한겨레 최하연 질의입니다. 배경아 TF팀장이 일전에 언급한 8월부터 국내에서 위탁 생산에 대량 생산되는 백신은 이날 추가 계약된 화이자 물량과는 별개인 것인지요? 8월 위탁 생산 백신은 9,900만 명분에서 추가되는 것인지 생산 기지가 국내라는 이점이 생기는 것인지 관련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 보고 우리 발표 드린 거하고 그건 별개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 내용은 몇 번 설명드린 것처럼 세부적인 내용 자체가 아직 확정이 안 되고 이 기업 간 계약에 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관련 내용을 먼저 공개해드릴 수 없고 확정이 되는 대로 알려드림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알려드립니다. SBS 박수진 기자님입니다. 노바백스, 얀센, 모더나 백신을 일부를 상반기 내에 추가로 도입해 최대 2,080만 회분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셨는데요. 이 최대 2,080만 회분 공급이라는 게 2분기 안에 270만 회분, 나머지는 하반기인 건가요? 이 2,080만 회분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2,080만 회분이 상반기의 도입 물량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1,809만 회분은 도입이 확정된 그런 물량이 되겠고요. 271만 회분 같은 경우에는 노바백스, 모더나, 얀센이
지금 협의 중에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물량에 대해서도 협의가 완료된 대로 확정된 물량으로 저희가 계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CNN 서윤정 기자님입니다. 6월 말까지 1,200만 명 접종을 마칠 수 있다고 발표하셨는데요. 그럼 이 인원들이 1차 접종을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지요? 또한 현재 하루에 약 15만 명씩 접종을 하고 있고 약 200만 명 이상이 1차 접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월 말 1,200만 명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하루 평균 접종자 수의 목표를 가지고 계신지요? 예, 첫 번째 답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6월 말까지 1,200만 명 접종 맞추는 1차 접종을 말하는 것이 되겠고요. 저희가 1,809만이기 때문에 이 중에는 2차 접종도 한 400만 정도가 포함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15만 명 하고 있지만 지금은 204개 위탁센터와 1,400개, 1,700개 정도의 위탁 의료기관에서 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267개로 접종센터가 늘어나게 돼 있고 14,000개 위탁 의료기관에 하게 된다고 하면 충분하게 1,200만 명을 맞출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조선일보 김성모 기자님입니다. 화이자 물량이 추가로 충분히 확보된 만큼 예방접종 센터가 아닌 일반 병원 등에서도 접종 장소를 추가해 접종 속도를 빨리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이건 검토를 좀 해봐야 될 그럴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침 화이자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온도 기준이라든가 그런 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접종 계획을 다시 세워가지고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이건 질병청 추가 답변 같이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그 204개소 예방접종 센터가 운영되고 있고 또 이 부분을 4월 말까지는 약 260개 정도의 센터로 계획대로 확대 설치해서 그 화이자 백신의 안정적인 접종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방금 말씀드린 대로 보관 조건의 허가 변경이 있었습니다. 마이너스 20도씨에서 2주간 보관이 가능한 걸로 변경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고 또 하반기에 접종 그 물량이 대거 증가될 걸로 예상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대비하기 위해서 예방접종센터의 인력을 보강한다든가 아니면 추가 설치하는 등의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채널A 이상현 기자입니다. 9월까지 4,400만 명 접종이 가능할 거라고 하셨는데 2차 접종까지 완료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지요? 그거는 1차하고 2차하고 같이 한번 그 카운팅을 해봐야 알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어차피 저희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에는 12주 간격으로 하게 돼 있고 파이자는 보통 3주 간격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그것은 4,400명인데 1, 2차는 구분해서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게 9월까지 4,400만 명 접종이라고 해서 질문 자체가 좀 이상하다는 판단이 드는데 추후 좀 더 설명드릴 부분이 있으면 문자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중앙일보 이에스더 기자님입니다. 노바백스, 모더나, 얀센 백신 271만 명분에 대한 상반기 도입은 어느 정도 확정된 것인지요? 노바백스는 아직 허가가 나지 않았는데 허가 심사 작업이 진행 중인지요? 아까 저희가 271만 회분이라고 설명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아무튼 허가 심사 작업이 진행 중인지요라고 하는 질문까지 있습니다. 예, 이것은 271만 회분이 맞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270회만에다가 1,809만을 더하게 되면 2080이라는 숫자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저희도 여기에 대해서 그 당초 계약상 상반기에 오도록 되어 있는 그런 것이 되겠고요. 그 앞으로 그 진행되면서 도입 일정이 확정되는 대로 저희가 카운팅해서 도입 확정 물량으로 하도록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허가 심사는 아직 나는 것은 아직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영국 같은 데에서도 허가 심사가 진행 중에 있고 저희도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혹시 시각적 추가하실 부분 있으실까요? 예, 그럼 그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머니투데이 박기현 기자님입니다. 2분기 접종 계획에 포함됐지만 접종이 중단된 30세 미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대상자에게 화이자 백신이 배정될 예정인지요? 배정이 된다면 언제부터 접종이 시작되는지 안내 부탁드립니다. 지금 현재 그 30세 미만에 대한 부분은 아마 외국의 허가사항 등과 또 희귀 혈전증에 대한 외국 전문기관의 권고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우리나라의 그 백신 전문가 그리고 예방접종 전문위원회의 검토를 통해서 좀 구체화될 계획입니다. 예, 유시스 임재희 기자님입니다. 9월 말까지 8천여만 분 공급이 협의됐다고 하셨는데 이건 계약서 상에 명기가 된 내용일까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5개사를 전체적으로 토탈에 합산해 보면 8천만 회분이 되겠고요. 상반기에 있던 2080을 더하게 되면 약 1억 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조선일보 김성모 기자님 질의입니다. 우리 당국도 3차 부스터샷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3차 부스터샷에 대한 접종 계획은 언제쯤 예정하고 있으신지요? 3차 접종에 대해서는 그 각 제약사별로도 연구가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국내외를 통해서 여러 가지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차 접종에 대한 필요 여부나 또 접종 간격 이런 부분들이 정해지면은 그런 부분들 고려해서 우리나라에서도 백신 전문가 말씀드린 예방접종 전문위원회 등의 검토를 통해서 결정될 예정입니다. 예, 아까 그 채널A 이상현 기자님 좀 보충성 질의입니다. 저희 복지부 보도자료 4페이지를 보면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면 9월 말까지 18세 이상 국민 4,400만 명 전체에 대한 접종이 가능해진다라고 명기하였는데 이때를 2차 접종까지를 말씀한 것이시를 여쭙는 겁니다. 예, 이분은 그냥 산술적으로 그렇게 표현하기 위해서 표현한 것으로 2차 접종까지 포함해서 그 정도 수치가 확보된다라고 하는 의미였습니다. 예, 이상으로 예, 질의가 하나 있는데 아직 전달이 안 돼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 SBS 박수진 기자님입니다. 외교부에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미국, 캐나다 등 해외 국가와 백신 스와프로 추가 물량이 예정된 것도 있을까요? 외교부는 초기부터 범정부 백신 TF의 백신 공급 노력을 외교적으로 총력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백신 스와프 논의도 이러한 외교부 차원의 지원 노력의 일환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왑은 이해하시는 대로 기본적인 수급의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가 상대적으로 여유 있는 시기, 또 상대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시기를 혹시 그러한 상황에 대비해서 미리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양한 수업 방안에 대해서도 현재 논의는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상세한 내용은 논의 진행 중인 사안 관계로 말씀드릴 수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상 질의가 없어서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려야 되겠습니다. 아까 그 대변인님 말씀 주셨던 또 질문 주셨던 4,400만 회분에 대한 것을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3분기까지 약 누적으로 1억 회분이 저희가 이번에 도입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5천만 명 이상의 모든 국민들이 접종할 수 있는 물량이기 때문에 이거 18세 이상 한다 하더라도 4,400만 명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보게 되면 한 번이 아니고 두 번 모두 접종할 수 있는 물량이라는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2번 이상 접종할 수 있는 물량이 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어서 이것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